네, 이 시간에는 기부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먼저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고요. 법정 기부금이 있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고, 지정 기부금이 있습니다. 지정 기부금 중에서는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고,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금이 있는데, 기부금 중에서는 어떻게 보시게 되냐 하면은, 이제 한도가 있는데,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서 한도가 있는데, 기부금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세법에서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금액 이상으로 기부를 해도 공제를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소득금액까지만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소득금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남는 금액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 금액 이상으로 초과를 해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안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먼저 그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중에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그랬어요.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 올해부터는 뭐가 됐냐면 2016년부터 나이 요건이 삭제가 됐습니다. 나이 요건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는 지금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이렇게 돼 있지만은 기본공제, 소득 요건, 나이 요건을 다 본다라고 지금 표시는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라 할지라도 나이 요건이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교재 9페이지에, 맨 앞에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2016년 귀속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세법 개정안 중에서 기부금에 대해서 나이 요건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게 2017년 1월 1일 연말정산을 하거나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2016년 귀속분이겠죠. 이 적용할 때 나이 요건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소득 요건만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소득 요건만 보겠다. 그 기본 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 합계액에 대해서 15%를 공제해 주겠습니다.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 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2015년도까지만 해도 15% 공제하겠습니다.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를 공제하겠습니다. 했는데 기부를 많이 실질적으로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받는다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기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을 좀 대폭 낮춰놨습니다.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를 해줄게 라고 하는 게 기부금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부금에 대해서 15% 공제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30% 공제를 하는데 세법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2016년부터 바뀌었는데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세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똑같이 30% 2천만 원 초과 부분인데 30% 이렇게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개정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존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15%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 봐볼까요? 149페이지에 그 박스에 보게 되면은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서 100%를 하겠습니다. 한도를 하게끔 해놓고 세액 공제율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10분의 100만큼을 공제해주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5% 공제해줄게. 그래놓고 3천만 원 초과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이 3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25%를 공제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법정 기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 기부금 역시 근로소득 금액에서 100% 소득 금액의 100% 한도로 합니다. 물론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으면 정치자금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그래놓고 법정 기부금 그 우측에 세액공제율이 뭐라고 그랬어요? 15%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주겠습니다. 해놓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30% 해주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법정기부금, 나중에 지정기부금 뒤에서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인데 아직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5% 공제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박스 위에 보게 되면은 별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서 공제합니다. 그랬어요. 그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주자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나이 요건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지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정치자금 기부금하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인이 지출한 것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기부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고요. 지정기부금이 있고요. 지정기부금 중에서도
먼저 우리사회조합 볼까요? 우리사회조합 기부금 한도는 어떻게 본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있으면 정치자금 빼고, 앞에서 공제받았던 법정 기부금 있으면 법정 기부금 빼고, 그 금액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소득 금액에 대해서 30% 한도를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금을 나누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서는 10% 공제를 해주고, 그 전에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이 순수하게 모든 게 다 지정기부금입니다. 그런다 간다 하면은 30%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박스의 맨 밑에 30%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다 간다 하면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서는 10% 공제를 하고,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20%를 한도로 해가지고 공제를 합니다. 그 금액의 15%, 그 금액의 30%,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부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부금 중에서 중요한 건 이제 법정 기부금 단체가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기부를 했는데 기부를 받는 단체가 법정 기부금인지 지정 기부금 단체인지 그거에 따라서 한도를 100%로 가져갈래, 30%로 가져갈래, 종교단체인 경우는 10%로 가져갈래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 나열된 부분이 있고요. 먼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거 15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국방헌금, 국군장병, 이문품, 천재지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사립학교라든지 비영리 교육재단이라든지 각종 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무슨 명목으로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정 기부금을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정치자금 기부금이 나와 있고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페이지 186페이지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186페이지에 법정 기부금 단체가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290페이지에 지정 기부금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지정 기부금 단체, 각종 단체들이 나와 있으니까 법정 기부금 단체인지 지정 기부금 단체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법정 기부금의 단체에다가 기부를 했다 한도를 소득금액의 100%로 하겠다. 지정 기부금의 단체에다가 기부를 했다 한도를 소득금액의 30%로 하겠다. 종교단체이다 한도를 10%로 하겠다. 소득금액의 10%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53페이지에 가게 되면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이율공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과 기부금 세액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합니다. 일단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을 넘는 것으로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환급이나 이율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기부금에 대해서만큼은 이율해주겠다는 거예요. 법정 기부금이라든지 지정 기부금에 한해서는 5년간 이율해주겠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하고 우리사회조합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율 공제를 못 해준다, 소멸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5년간 이율해줄게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기부금에 대한 이율 공제 내역입니다. 그래서 기부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문제 중요한 게 이제 세액공제 이율하다 보니까 이율되어 원 기부금이 있는가 하면은 올해 지출한 기부금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어느 것을 먼저 공제를 할 것인가라는 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거기서 이제 세법에서는 이제 적용 순서를 얘기해 놓고 있죠. 적용 순서가 처음에 해당 과세 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습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지출한다. 그런다 간다 하면은 첫 번째 정치자금 기부금 먼저 공제를 해줄게라고 하는 부분이고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 종교단체 이외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공제를 한다. 공제를 이 순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다 한도가 초과돼서 공제를 못 받는다? 그런다 간다 하면 이율 시켜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공제 못 받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율해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해당 연도 올해에 지출했던 기부금을 얘기하는 거고 다음 페이지 가게 되면은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에서 이율된 거하고 올해 지출한 기부금이 있다.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같은 유형의 단체, 그러니까 법정 기부금 같은 법정 기부금인데 올해 지출한 법정 기부금이 있는가 하면은 작년도에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해가지고 세액공제 받지 못해가지고 이율된 기부금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것을 먼저 공제를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먼저 뭐라고 돼 있어요? 해당 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 받으래요. 언뜻 보면은
근데 보면은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를 받고 올해 것을 공제를 못 받는 것을 갖다 이월하게 되면은 납세자한테 좀 유리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올해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먼저 공제를 해라 그럽니다. 먼저 공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월된 기부금이 있으면은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를 해라라고 하는 건데, 다만 2013년도 이전 기부금 중에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해서 공제를 해라라고 했었어요. 2013년도 이전의 기부금 무슨 말이에요? 2013년도까지는 2013년에서 2014년도에 연말정산이 대폭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는 기부금이 다 소득공제 항목이었단 말이죠. 그때도 소득공제 항목이 있을 때도 5년간 이월 공제해주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죠? 2013년도에 공제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못 받았던 것을 2014, 15, 16년도 올해까지 이월되어 있는 금액이 있다 그런다 한다 하면은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를 받으라는 거죠. 2013년 이전 것은. 그게 아니고 당해연도 기부금하고 이월된 기부금, 2014년도부터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 그런다 한다 하면은 먼저 당해연도 지출한 기부금 먼저 공제를 받고, 그죠? 그래고 나서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그 다음에 공제를 받는데 2013년도 이전 기부금이 있다,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 그런다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2013년도 이전에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를 받아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 해당 연도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 해당 연도 기부금 중에서도 뭐 어떤 거, 아까 앞에 봤던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종교단체 이외, 종교단체 기부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공제를 받으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순서가 지금 나와 있는 게,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이전에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당해연도 지정기부금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해당 연도 지정 기부금을 공제를 받아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유형의 기부금이 있으면은, 같은 법정 기부금, 같은 지정 기부금이 있으면은 뭐 먼저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먼저 공제받고, 그 다음에 이월된 거 공제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월된 법정 기부금이 있다. 근데 올해 발생한 지정 기부금이 있다. 그런다 하게 되면은 이월된 기부금을 먼저 공제받고, 그리고 나서 당연때 지출한 지정 기부금을 공제받으라라고 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부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게 나와 있는 게 별표 두 번째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2013년 이전 기부금 중에서 이월된 법정 기부금을 가장 먼저 공제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고, 해당 연도 지출 기부금, 법정 기부금 공제 받으십시오. 이런 쉬운 순서대로 공제를 받아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을 초과해서 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큼 이월을 하는 거죠. 그죠?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 이월 공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 기부금에 대한 공제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작성 보관 제출 의무입니다. 이것은 기부금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기부금 단체에서 법정 기부금 단체, 지정 기부금 단체, 워낙 기부금에 대해서 부정 발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급 명세서를 제출도 해야 되고 보관도 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니까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가 나와 있어요. 기부금 영수증 잘못 발행했습니다. 허위 발행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행했습니다. 2% 가산세 물겠다라고 하는 거고, 기부자별로 발급 명세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1000분의 2에 대한 거 0.2% 가산세 납부하겠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는 교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부금에 대한 리펀드 개념,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 기부금이라고 하는 거죠. 순수 기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이렇게 받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게 기부하는 차원에서 기부금을 내가 포기를 한다는 거죠. 근로자가 기부를 포기하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재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법 개정된 부분 중에서 기부금에 대한 리펀드 개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이런 곳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 이게 법정 기부금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내가 세액공제를 받겠죠. 내가 그 세액공제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포기하게 되면 누가 그 금액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만큼을 누구한테 그 단체한테 대한적십자라든지
기부금품 모집 단체라든지 그 단체한테 다시 되돌려 주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기부금에 관련된 개정된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교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것보다는 기부 장려금 제도라고 그러죠. 기부 장려금 제도. 네, 다음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보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월세 세액공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주택 저축에 대해서, 청약 저축에 대해서 봤었고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전세자금이라는 공서 봤었죠. 그 다음에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 봤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봤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에 대한 게 월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월세. 역시 마찬가지로 월세 부분인데, 이것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된다. 세대주가 공제를 못 받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청약저축 말고는 다 세대주가 공제를 못 받는다. 그러면은 세대원이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고,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세대주, 세대원이 그 근로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떻게 임대차 계약서도 세대주가 작성을 해야 되고, 근로자가 세대원이다. 세대원이 공제를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겠다 그런다 한다 하면은 임대차 계약서도 세대원이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되고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월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고 월세 포함하고, 그 다음에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게 월세예요. 자, 15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한번 볼까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주, 가로 안에 세대원도 포함한다 그랬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 10% 세액공제합니다. 750만 원 한도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1년에 750만 원 한도로 하겠습니다. 10% 세액공제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공제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무주택 세대주라고 그랬고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그래,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대요. 근로소득자가 여기 세액공제 대상인데, 이 근로소득자가 다른 소득이 있다는 거죠. 다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공제가 되는데, 그걸 합산해 봤더니 다른 소득 금액하고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죠? 총 900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지만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죠? 왜 6천만 원인 걸까요? 총 7천만 원 중에서 근로소득 공제, 얼마 공제해 주겠죠. 그리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그 근로소득 금액에다가 다른 종합소득 금액을 합산해 봤더니 6천만 원 초과한다? 그런다 간다 하면 월세에 대해서 세액 공제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공제 요건 나와 있는 게 주택에 대해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월세다 해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임대차 계약 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된대요. 그죠? 당연하겠죠. 그래 놓고 확정일자를 없애버렸습니다. 확정일자 2014년부터 2013년 이전까지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확정일자 요건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어도 확정일자를 굳이 안 받아도 세액공제 가능하다 그랬고요. 7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증명서류가 158페이지에 주민등록 등본, 당연히 등본 나와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 나와야 될 것이고요. 현금 영수증, 계좌 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해가지고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나머지 납세조합 공제라든지 예금납부세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2016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